연비낙지혈. 이게 뭡니까? 문종임금이 세종임금의 아들 맞죠? 세종임금이 돌아갔는데 묘자리가 없는 거야. 팔도에 풍수를 쫙 보내서 묘설 자리를 알아봐라. 그러니까 선대들이 다 해먹어버렸어. 좋은 자리는 다 해버리고 묘자리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경상도 간 풍수 가도 상감마마 천하길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눈을 비워봐도 없습니다. 전라도 갔다 온 풍수가는 왔는가? 예, 왔습니다. 상감마마 전라도에도 천하대명당은 없습니다. 다 충청도 간 풍수도 8명을 보냈는데 7명이 대명당터 세종대왕을 묻을 묘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임시로 이 세종대왕을 자기 아버지 무덤, 할아버지 무덤 앞에 묻어놨어요. 감회장을 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묘자리가 없으니까 감회장을, 아니 자기 아버지를 감회장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그런 신세가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문종임금이. 이 문종임금이 풍수를 잘 보는 사람이야. 유난히 풍수를 따지는 사람. 천하대명당토를 찾아라, 이렇게 어명이 내렸으니. 경기도에 간 사람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없어서, 이거 한 달 동안 돌았는데 없으니까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가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비를 피하느라고 사방을 보니까 저기 집이 하나 있네. 그게 제각이야. 그걸로 뛰쳐가서 보니까 개울이 딱 있는데 다리가 하나 있네. 그걸 또 건너봤어. 근데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이제 서울로 한양에 가서 상감마마 경기도에도 천하대명당터가 없습니다 보고 가려고 가는 길에 길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다리를 쫄땅쫄땅 건너보니까 천하대명당터가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그게 영릉이야, 영릉. 세종대왕 능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때는 그게 누구 묘냐? 평양감사 강주 이시묘야. 평양감사 아버지 묘야. 경기도 광주 이시가 거기 묻혀 있는 거야. 그 묘비를 딱 보니까 이거는 정성의 아버지네. 그 집안에 정성이 수십 명이 나온 거야. 묘토가 워낙 좋으니까. 묘토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온 거야. 근데 그 아들 하나가 평양감사야. 상감이 그날 저녁에 그자가 와서 경기도 풍수와 상감 마마, 경기도에도 천하대명당터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대명당터가 한 개가 딱 있는데 이미 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건 누구 묘냐? 평양감사 아버지 묘입니다. 광주 이시 묘입니다. 이 평양감사 친아버지를 그런 좋은 터에 묻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판서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거든. 그러냐? 그러면 거기밖에 자리가 없냐? 그렇사옵니다. 임금이 평양감사를 불렀어.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어전에 앉아가 평양감사가 딱 오니까 내려가서 평양감사 앞에 마주 앉아가지고 술상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평양감사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가 술을 따라주고 평양감사 보고 너무너무 당신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고. 왜 그러십니까, 상감마마? 나는 아버지를 저렇게 감회장 해놨고 묘가 없어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자네는 그 좋은 명당대 아버지 묻어놓고 집안이 그렇게 잘 됐다면서. 이러니까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격이야. 그 술잔이 눈에 보이겠어요? 술이 거꾸로 올라오려고 그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임금이. 이거는 보통 표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절하면은 죽는 거야. 대역적이 되는 거지. 눈치가 없겠어요, 평양감사가? 아이고, 이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쫓겨나는구나. 상감마마, 너무 심려 마세요. 제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런가? 너무너무 고맙네. 그리고 신하를 끌어안는 거야. 얼마나 속이 보여. 그런데 이 양반은, 평양감사는 이 임금이 얼마나 효자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그 심정을 이해를 하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 묘를 옮겨야 되겠네. 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래가지고 그날 와가지고
상감이 그날 하는 말이, 자네가 아버지 묘를 그렇게 양보를 해준다면 자네 원하는 땅을 다 가져가게. 그거 아무 데나 가서 묘를 써. 그래서 이제 가서 묘를 팠어요. 임금한테 뺏긴 거잖아. 근데 그 묘를 쓸 때 그 지간이 한 말이 기가 막혀요. 이 묘는 3년 안에 임금이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지켜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각을 짓지 마세요. 둘째, 다리를 놓지 마세요. 두 개 다 3년이 지나자마자 3년이 거의 다 돼갈 무렵에 그거를 해버렸어. 왜? 비가 오는데 제기를 놔둘 데가 없잖아. 맨날 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하고. 제사 묘자리에 인사로 갈 때마다 물을 건너야 되는 거야. 옷이 다 젖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날 수밖에. 그 3년 만에 풍수지간의 말을 딱 어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종이 풍수가를 보낼 줄이야 꿈에도 몰랐지. 그래 묘를 딱 보니까 요 한문이 적혀 있어. 뭐라 하냐? 안에다 글이 장황하게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주로 연비낙지혈이야. 이게 날릴 연자예요. 연. 우리 연 날리는 거. 연을 날려가지고 그것이 떨어지는 곳에 이 묘를 다시 옮겨라. 이 풍수대가야. 그 묘를 쓴 사람도 풍수대가라 이 말이야. 그 사람이 3년을 못 간다고 그랬거든. 제각을 짓거나 다리를 놓으면은 3년을 못 간다. 왕한테 뺏긴다 이랬거든. 거기에 세종대왕이 지금 누워 있어요. 그게 영능이야. 내 말 이해가죠? 그런데 이 연비낙지열은 연을 날려서 떨어지는 곳에 묘를 써라. 임금이 땅은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연을 높이 날린 다음에 실을 탁 끊으라고 그랬거든. 실을 탁 끊으니까 연이 막 날아가네. 아들들이 그 연 따라가느라고 아주 그냥 연을 놓치면 안 되잖아. 그 난리 벼락을 한 거야. 20리를 따라갔어. 20리 밖에 연이 떨어진 자리가 광주 이시 그 사람 묘가 거기 써졌어. 임금이 어떤 땅이든 가져가라고 그랬으니까 떨어진 자리에 묘를 쓴 게 지금 이전한 묘야. 알겠죠? 그 후손이 우리 당의 고문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후손이 광주에 있는 이봉래의 할아버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종왕이 그 묘를 뺏었지만은 그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어. 새로 옮긴 자리에도 잘 됐어요. 문종 임금이 있었는데 이분이 풍수를 잘 봐. 풍수를 잘 봐요. 풍수는 뭐의 약자입니까? 장풍덕수의 약자야. 그러니까 바람을 가두고 물을 끌어안는다. 장풍덕수의 약자야. 산수는 집터고 풍수는 묘자리야. 그럼 산수는 뭐의 약자예요? 배산임수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산을 등지고 물을 끌어안는다. 이거를 이제 풍수와 산수를 잘 보는 사람인데 이 임금이 문종이라는 임금이 민정시찰을 잘했어. 항상 풍수 보러 다니느라고 거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왕궁을 몰래 나와가지고 경호원도 없어. 그러니까 거지니까 누가 건드리겠어요? 안에는 임금이라는 표적을 가지고 있지 이제. 그래가 돌아다녀. 그래 하루는 가는데 밤이 늦어서 어떤 시골집을 가는데 이렇게 초가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 이 집에 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니까 방을 하나 줘서 자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임금인지 모르죠. 그런데 밤 늦었는데 이 여자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와. 그래 문종이 밥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아침에 밥을 안 줘. 아침에. 그러더니 주인 여자가 오더니 저녁에 임금님한테 해준 밥이 마지막 밥이라고. 우리 쌀이 똑 떨어져, 음식이 똑 떨어졌고 곡식이 하나도 없어서 식사를 대접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이러는 거야 여자가. 그러니까 문종이 얼마나 기가 막혀. 자기가 저녁에 내일 아침에 가족들이 먹어야 될 밥을 임금한테 줘버리니까 그 나그네 거지한테. 그러니까 이 나그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날 아침을 못 먹고 남편이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이 사람한테 논을 30마지기를 하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와서 이게 임금이잖아. 거지인 줄 알았는데 밥을 해줬잖아. 그리고 융숭하게 대접을 했는데 아침을 못 줘서 미안하다니까 이게 임금이야. 나라의 임금. 국민이 이렇게 밥을 쫄쫄 굶고 있다 이거야. 옛날에 왜 바가지 굽는다고 그래요? 옛날에 왜 바가지 굽는다고 그래? 여자들이. 그러니까 쌀띠지가 이게 방이면은 이게 마루면은 이렇게 마루가 있으면 이게 안방문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여기에 쌀띠지 둬서 안 뒀어요? 그리고 여기다 쌀띠지를 왜 뒀어요? 마루에다가 쌀띠지를 둬. 마루에다가 이 쌀띠지를 두는 이유가 방에서 선비들이 공부하느라고 쌀 떨어지는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쌀띠지에 쌀이 없을 때는 바가지 소리가 나요. 다글다글 꺾죠, 그죠? 그러면 이 선비가 그 소리를 자꾸 소리가 커지거든. 어제보다 오늘 커지고. 그 다음날 배우면 이걸 빨리 가서 공부 그만하고 돈 좀 벌어오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가지를 일부러 화가 나면 박박 걸고 그러면 빨리 구해오라 이거예요. 쌀이 다 떨어졌다 소리지.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바가지 긁는다는 거예요. 이게 긁는다. 그리고 이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죠? 지혜롭다. 그러니까 여자는 요거 잘 보셔야 돼. 여자는 지혜로워야지 똑똑하면 돼야 안 돼요. 여자들은 지혜로워야 그 집안이 잘 돼요. 그러면 똑똑한 척 하면 지혜로운 건가 아닌가? 어리석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 앞에서 좀 바보스러워야 돼. 좀 약간 치맥기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맞아요. 그럼 남자가 자꾸 보호를 해줘요. 또 몸이 아픈 척 이러면 또 계속 뭘 자꾸 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먼저 갈 것처럼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릴 것처럼 약한 것처럼 보이면 남자는 자꾸 이 사람을 도와주게 돼. 그러니까 여자가 지혜로운 거지. 그래요. 근데 이 지혜롭지 못한 여자는 똑똑한 척 하는 거야. 똑똑한 척 하면 남자들은 기절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러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울지 않아요. 소리를 안 내. 알겠죠? 그냥 가만히 가다가 방에서 뒤로 이렇게 설금지 걸어가다가 다리를 헛디뎌서 넘어지는 척하고 들어누워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남자들이 동정심이 생겨서 여자한테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지혜로운 자는 항상 남자를 꼼짝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남자를 성공시켜. 알겠죠? 근데 바가지 긁는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일까 아닐까? 바가지를 긁는 여자는 쌀티지에 가서 바가지 긁는 여자는 지혜로운데 남편 앞에서 바가지를 긁으면 그거는 똑똑한 여자야. 알겠죠?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가지 긁는 걸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쌀티지 가서 긁지. 그러니까 절대 입으로는 말하지 말아요. 알겠죠? 그냥 밥상에 밥 한 그릇하고 물만 갖다 놔. 그러면 아니 이게 반찬 이게 뭐냐 그러면 돈 없다 소리야 그냥. 그냥 반찬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갖다 놨지. 돈 가져와라. 반찬 사겠다. 뭐 이러면은 지혜롭지 못한 거야. 알겠죠? 행동으로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문종 임금의 도움을 받은 그 여자는 하루 저녁에 자기들이 그 다음날 먹을 곡식을 주고 논 30마지기를 받아가 평생을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30마지기를 가지고 평생을 잘 살았을까요? 바로 이 여자는 이런 걸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죠? 여기서 자기들은 먹는 건 최소한 적게 먹고 오는 거지 가는 거지 다 밥에 먹인 거예요.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냥 자식들이 과거급제 그냥 첩첩 잘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잘 됐다 30마지 이거 가지고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도박이나 하러 다니고 그러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운이 올 때 조심해야 돼. 이 임금한테 받은 거 이게 행운 맞아 안 맞아요? 행운의 3대 요소는 뭡니까? 행복은 진선 아까 말한 대로 양이 3마리인데 행운의 3대 요소는 뭐냐? 전생에 음덕이 있었다는 거야. 음덕. 알겠죠?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도왔으니까 행운이 온 거야. 현생이 아니고. 또 현생에 또 온 것도 올 수가 있어요. 엄덕. 그 다음에 남을 불쌍히 생각하니까 임금한테 밥을 해줘 안 해줘요? 박애심. 나 걸 남하고 논아 먹는 거야. 박애심 있었지.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희생정신이 있는 거야. 우리 가족은 밥을 굶더라도 손님을 밥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행운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이런 거는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은 행운이 올 때는 내가 음덕을 지어서 왔구나. 그러니까 이 온 거를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 다시. 그러니까 행운을 지어서 논 30마지가 왔는데 그걸 나무를 계속 주니까 나중에 300마지가 와요. 또 300마지를 가지고 계속 줬는데 나중에 3000마지가 오는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네, 이렇게 행운은 행복을 위해서 행운을 희생시켜야 돼요. 알겠죠? 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쌀티지에 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마음에 쌀티지에 쌀이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은 국민 배당제를 해줘야 될 때가 맞죠. 국민 배당제 이거 안 해주면은 우리는 아버지가 이 서울 시내가 우리나라 전체가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우리 어른들이 지금 나이 많은 어른들이 다 만들어 놨어. 그러면은 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60세가 넘어서 정년퇴직해가지고 뭐 일을 좀 하기는 하지만은 100살까지 사시면서 옛날 이야기 하면서 돈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됩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해가면서 어불려 놀러 다녀도 계속 국가에서 도와주는 돈이 나오면 안정돼 안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요? 그러면 그 돈을 오히려 또 어른들은 전략해서 자식한테 주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이 어른한테 온다 해도 이게 자식들이 실업자로 있거나 어려우면 이걸 같이 좀 주게 돼요. 주게 되는데 자식들이 밥만 제대로 먹고 있으면 이 배당금을 가지고 국민 배당금을 가지고 우리 이 300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잘 지낼 수가 있어. 그래서 60살부터는 놀러 다녀도 산으로 들러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자식한테 받는 거하고 국가에서 받는 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국민배당제를 해서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임금한테 밥을 저녁만 해주고 아침을 못 해주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장을 먼저 이게 목장이야. 인간 목장을 만들어 놓고 목장을 다스릴 사람들을 내려보냈는데 그게 유대인과 한민족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민족은 머리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애를 낳을 때 많이 죽어요. 산모가 애하고 같이 죽어. 왜? 뇌를 발달하게 해야 되니까 뇌가 이 강화시키니까 이 족속들보다 머리통이 발달돼 있고 몸은 좀 작아. 그러다 보니까 이 족속은 애를 낳다가 많이 희생이 되는데 그 대신에 머리가 좋아.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하늘에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은 숫자는 적어 안 적어? 숫자가 얼마 안 돼. 다 해봐야 전 세계 뭐 1억 5천도 안 돼. 에? 그래서 이 인구가 지금 21세기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세계는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일본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서 중국이 이렇게 중국, 인도 이래서 이게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이게 뭐예요? 이게 자청룡이죠? 자청룡 중에 내청룡이죠?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둘러쳤는데 미안하지만은 이 끄트머리가 브라질의 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돌아갔으면 우리나라가 지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꼭 끄트머리는 우리나라 땅 쪽을 향해요. 이렇게 싸고 돌아. 일본 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돌아갔으면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게 풍수적으로 빵점이야. 그런데 이것이 또 이렇게 돌아줘. 또 요놈이 이렇게 돌아버리면 안 돼. 또 요놈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말레이시아가 전부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인도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양파 속이야. 그러면 양파가 전부 어디로 향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아프리카가 또 이렇게 돌아요.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호주가 이렇게 안산이야. 그러면 이게 큰 안산,
여기 필리핀 작은 안산, 대만 작은 안산, 그 다음 제주도. 이렇게 안산이 차례대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를 위해서 세계를 이렇게 풍수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척에는 자청룡을 굉장히, 자청룡도 좋지만 우백호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우백호가 또 히말라야가 있잖아. 그때 히말라야가 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지 않고 히말라야 역시 이 우리 쪽으로 이렇게 싸고 있어. 이렇게 싸고 있다고. 히말라야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모든 산맥이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다.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태평양 바다는 왜 여기다 뒀고 여기에 인도양을 왜 뒀냐면은 풍수적으로 굉장한 비밀이 있어. 여기에서 구름을 만들 거 아닙니까? 만들면 여기서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서 한류와 난류가 부딪히는 자리가 여기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온도 세계에서 최고, 과일 맛 세계에서 최고, 마늘 세계에서 최고. 미국에 마늘 심으면 못 먹어요. 우리나라에 뭐든지 우리나라 것이 세계 음식이 최고예요. 그럼 세계 최고라는 건 뭐가 최고냐? 바로 이 하도야. 하도.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토가 최고라 이 말이죠. 그러면 토는 뭡니까? 토, 이것은 여기도 있거든. 낙서나 하도나 엄격히 따지면 여기 비밀이 있어. 왜냐면 여기도 토가, 여기가, 이게 뭡니까? 토면은 지수, 여기가 화수목금 토 아닙니까? 이게 중앙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금이면, 이러면은 이 중앙의 토가, 이걸 우리가 이 개수로 보지 말고 상수로 바라보면 뭐죠 이게? 상수로 볼 때 토가 뭡니까? 상수로 볼 때 토는 잘 보세요. 여기 10 맞죠? 10하고 11이야. 맞아, 맞아요. 1과 10을 합한 거야. 이거라고. 이거 토 맞아, 안 맞아요? 하도도 토 맞아, 안 맞아요? 1과 10이 합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도가. 에? 무슨 이해 가시죠? 1과 10이 합해진 게 토야. 근데 여기 언제나 여기도 토고 여기도 토인데 여기는 5가 중심 중앙토지만은 중앙토는 11을 말하는 거예요. 11.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숫자의 시작과 끝. 그래. 그래 이걸 플러스 하니까 11이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말할 때 주역의 괴가 이게 뭡니까? 무슨 개입니까? 그럼 물이죠. 무슨 개예요? 개 이름이 감깨라고 해요. 감. 이게 감이잖아. 감. 물감자 감. 이거는 이잖아. 그래요. 물리자 이. 그러면은 동건감리야. 근공감리 감리인데 이게 물이죠. 그래서 물 숫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물 숫자가 이렇게 생겼어. 맞아, 안 맞아요? 그래 이게 괴야, 괴. 감. 이걸 한문으로 만들어 버린 거지. 물 숫자 아니에요. 그죠? 그 요게 개야. 개가 끊어졌다 이 소리지. 그래 안 그래요? 두 개가 끊어졌다. 그 요거는 양이야. 이거는 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감이라 말. 북쪽이라 이 말이요. 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수라고 그래. 개수는 이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쓰는 숫자야. 그 사람들이 개수에 미쳐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데만 미쳐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데 개수에만. 그래서 이 상수가 이렇게 불로 하자가 있다. 그러면 불로 하자는 바깥이 이게 불로 하자예요. 이게 불로 하자라고. 가운데는 여자가 있어요. 가운데는 여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에? 가해는 남자야. 맞아 안 맞아? 갈라진 여자지. 이렇게 여자. 이게 여자라고 그럽니다. 여자가 이렇게 여자가 있고 가운데는 남자야. 그래 이거는 뭐예요? 응? 깨지. 감리. 그래 이거는 남쪽이야.
예를 들어서 남쪽인데 용광로 형상. 용광로 형상이지. 그래서 이것이 불화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놈을 불화자로 이렇게 쓴 거지. 에? 맞아, 맞아. 그 불화자는 양이 두 개에 음이 하나. 그러니까 요거는 여자다. 요거는 남자다. 이제 이렇게 여자 속에 남자가 있고 남자 속에 여자가 있는 거지. 그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상수를 알아야 천부경을 볼 수 있고 참전경을 볼 수 있고 삼일신고를 볼 수가 있고 모든 우주의 법칙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에 시간 있으면 차례대로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 풍수가 여기서 반드시 1년에 태풍이 한 20개가 올라와. 이리 올라와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꼭 일본이 그걸 살짝 막아줘. 막아주고 일본이 못 막으면 호주, 필리핀, 대만, 제주도 그 다음 일본이 제주도가 막아줘요. 제주도는 뭘 해주냐면 한라산이 뾰족해가지고 바람이 쫙 오면 방향을 일본 쪽으로 틀어주느냐 어디로 틀느냐 한라산이 결정해. 안테나 역할. 그러면 그때마다 그 바람을 봐가지고 한라산이 바람을 일본 쪽으로 요걸 틀어버리면 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놓친 태풍은 지리산이 밑에서 딱 막아 있어요. 지리산이. 그래 지리산이 태풍을 막게끔 딱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맞아 남아 올라오는 바람은 좌우로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는 언제나 안전하게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 캄차카 반도가 어디쯤에 있냐면은 캄차카 반도가 여기 있어요. 캄차카 반도가 어디쯤에 있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캄차카 반도가 이만해요. 홋카이도 위에 이렇게 돼 캄차카 반도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캄차카 반도도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처럼 풍수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빵점이야. 무슨 이해가죠? 캄차카 반도는 자청룡이 없어요. 내청룡이. 안산 없어요. 안산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안산에 잘 보세요. 이 안산 쪽에 싱가폴, 말레이시아, 또 호주, 뉴질랜드 여기 나라가 수십 개가 있어. 또 뭐 버마, 인도네시아, 버마, 또 뭐가 있어요? 미얀마, 태국, 월남, 하여튼 이쪽에가 막 엄청난 섬들이 있어가지고 이 안 주워 먹을 산이 여기가 섬이 수만 개가 있는 거야. 그게 전부 안산이야. 그게 전부 우리의 밥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바람을 만들어주고 이쪽에는 곡식을 만들어주게 해놨어. 우측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물과 곡식을 좌우에서 깔고 앉아있는 자리야 우리는. 그런데 캄차카 반도는 톡 튀어나왔는데 똑같지만 여기 이거 자백거 없죠? 안산 하나도 없지? 그럼 앞에가 태평양 바다예요. 그 죽은 땅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한반도에만 일본이 이렇게 싸고 있어가지고 모든 태풍은 일본 쪽으로 가고 안 그러면 중국 쪽으로 가지. 왜 그러냐? 한라산 때문에 태풍이 정면으로 한반도로 들어오기가 좀 어려워. 꼭 오면 어쩔 수 없이 서해바다 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일본 동해로 가지 한반도를 정면으로 태풍이 못 올라오게 딱 돼 있어요. 근데 또 좋은 것은 한류가 항상 내려오고 난류가 올라오는데 올라와도 여기는 온도가 기온이 좋아가지고 사만사온이 세계 1위야. 사계절 세계 1위야. 그래 안 그래요? 조금만 내려가면 계절이 엉망이야. 조금만 올라가면 계절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세계에서 인삼을 심으면 인삼이 최고고 약효가 최고야. 그런데 요걸 조금만 38선 쪽에서 경상도 쪽에 심어버리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울을 중심으로 개성, 요 서울의 우리 한반도의 중앙위가 세계 최고 기후가 좋아. 그래서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조금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요 센터보드가 세계 핵이야. 핵.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핵이라고 지었어요.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지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지었어요? 우리나라 이름을 옛날에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 그러면 이거는
높을 고자야. 올렸죠. 이거 뭐예요, 이거? 고울여자죠? 이거는 높은 빛이라는 뜻이요. 이게 고운 빛이라는 뜻이에요. 고울빛. 고울여자인데, 이거는 무슨 뭐냐면, 용광로에서 제일 뜨거운 불빛 있잖아. 그 색깔이 고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원자력 발전소처럼 이 고려가 최고로 뜨거운 핵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떻게 씁니까? CORE. 이게 영어로 뭐예요? 코아. 이게 뭐예요? 제일 핵이다. 우주의 핵이 코리아야. 그 우리 국호가 이거였는데 일본 애들이 요걸 뭘로 바꿔요? C를 갖다가 K로 바꿔. 왜냐면 올림픽 할 때 아메리카 A, B, C, D, E, F, G, H, I, J. 자기 자펜이 먼저 가야 되는데 코리아를 뒤에다 넣어야 돼. J, K.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코리아를 일본 자펜 다음에 뭐든지 넣어야지. 일본이 한국을 먹었는데 코리아가 국제적으로 이 이름이 앞에 올라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알파벳 순서에서 이 C를 K에 갖다 놓은 거예요. 태자 태전을 태자로 바꾼 게 이등광물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태전도 큰 글태. 대전을 원래 이 태전이었어. 대전인데 이걸 태전인데 이걸 빼버렸지. 그러니까 대전이 죽어버린 거야. 이거 이제 풍수적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풍수적으로. 그런데 대전도 태전을 대전으로 바꿨지만은 그것만 바꾼 게 아니라 뭐 못을 박아가지고 말뚝을 박아 다 없앴지. 없앴으나 내가 올 거는 걔들이 막을 수가 없는 거야. 허경영이가 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물론 누가 이야기했죠? 인도의 타고리. 한반도에서 나중에 동방의 등불이 나와서 세계를 통일한다. 근데 그자가 왔을 때는 전 세계가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된다. 그런 말을 했어. 동방의 빛이 한반도에서 세계를 비칠 거다. 그래도 그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 천부경도 마찬가지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사실상 모든 종교에 휘둘리고 정치에 휘둘리고 패권주의에 휘둘리다가 나라가 지금 엉망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단 한 개도 썩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야. 썩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허경영이가 내려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리 썩었냐? 대화를 해보면 전부 썩었어. 전부 대화를 해보면 뭐야? 여기에 미쳐 있는 거야 이거. 개수에. 내가 질문한 거 하나도 못 맞히네. 여 하는 건 맞췄네. 책상 다리는 맞췄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자고. 명당 중에 제일 큰 명당은 뭐예요? 명당 중에 제일 큰 명당이 뭐예요? 명당 중에 제일 큰 거? 이거는 넌센스가 아니고 실제 묻는 거예요. 명당 중에 제일 큰 거는 마음이야. 마음을 잘 쓰고 성품이 좋고 이 감이 좋은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은 아무리 부모님 열을 나쁜 데 쓰고 싶어도 안 돼. 아무리 나쁜 집을 이사 가려도 이사회 그 사람이 갑자기 계약을 안 하겠대. 근데 어제 계약한다고 그래가 그 집으로만 가면 망하는데 배가 망신하는데 이 복을 많이 진 사람은 그 집에 가면 그래서 이게 선택을 잘한 사람은 행복으로 가고 선택을 잘못한 사람은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명당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평생 감아보면 명당 자리 가서 앉아있어.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수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도 되는 거야. 마음만 잘 쓰면 그 후손들도 좋은 집만 이사가는 거야. 아주 하늘에서 쪽지게처럼 골라가지고 그런 집을 이사를 시켜요. 그런데 마음자리가 나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풍수지간한테 가서 선택을 해봐야 이 선택이 잘 알아나 있어. 이걸 박사들 100명을 모아놓고 청와대에서 누구를 총리를 할 건가? 그러면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심보를 잘 써야 돼. 맞아요. 그 우두머리가 심보를 어떻게 쓰느냐 마음자리에 따라서 이 선택의 결과가 나오지. 우두머리가 속이 이렇게 좁으면 그 훌륭한 총리가 오는 줄 알아요? 그 자리에는 안 가려고 그래.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갈등하다 그 사람 떨어져 버려요.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왜냐?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지은 복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를 잘못 쓰거나 성품을 잘못 쓴 자는 아무리 선택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망하는 쪽이에요. 망하는 쪽이에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명당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명당은 마음자리부터가 명당이 되면 다 명당이 돼. 그러면 이 선택은 자연히 이걸 따라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내 죽으면 여기다 묘를 써라. 그래가 명당을 잡아놓고 아버지가 100억짜리 땅을 딱 사가지고 묘자리를 10만 평을 딱 사놨어요. 실제야, 이게 실제. 그래서 그 자기 묘수면 내 아들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거 한 100억을 들여서 어떤 재벌이 땅을 사놨어. 그런데 그 아들이 이 아버지 산소를 요 10만 평을 여기다가 안 하고 딴 데 좁은 데다가 몇백 평짜리 또 괜찮잖아. 그걸로 해버리고 요 땅을 몽땅 뭘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장애인들 학교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몸이 불편한 애들은 이 땅에서 먹고 자고 다 하고 공부 무료로 시켜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대로 여기서 아들이 복을 지니까 그게 명당이지.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응? 아, 여기다 장애인들 모셔놓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요새는 국가에서 다 돈을 줘. 맞아, 맞아요. 장애인들은 병원에 들어가면 다 국가에서 줘요. 그러면 그걸 받고 다 얘들에게 땅만 제공하고 시설만 지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아버지 돈 가지고 아버지를 거기다 묻어가지고 뭘 내가 잘 되겠어. 차라리 아버지가 준 땅에다가 고아원을 만들었어. 그 장애인들 고아원을 만들어가. 그걸 24시간 보살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집구석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 명당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 결정하는 거. 이 마음의 명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당 찾아가 다니지 말고 착한 마음을 쓰면은 자연히 진짜 지켜주는 건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 하나님. 이 하늘에서 지켜주는 게 안전하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켜봐야 소용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하고 해외여행을 가면 아버지가 야 이리 와 밥 먹어. 야 이리 와 여권 여기 있어. 그럼 아들은 비행기 탈 때부터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아버지만 따라다니는데 왜 아버지만 놓치면 돼. 아버지만 놓치면 그때부터는 길 잃은 양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런다고 나서 아버지가 야 니 혼자면 아버지가 갔던 데 갔다 와봐. 그리고 돈을 딱 줬어. 그 아들이 무전여행은 아니야. 그 길을 그대로 아버지가 갔다 온 길을 네가 하면 해외여행을 갔다 와봐. 딱 갔다 오고 나서 하는 소리가 야 아버지는 그렇게 잘 갔다 오시는 옆에서 내가 마음이 그렇게 편했는데 이건 비행기가 놓치는 거 아니냐, 뭐 이걸 표를 어디 가서 끊어야 되냐, 뭐 이걸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되냐, 막 하루도 아버지 걱정이 돼가지고 여행을 제대로 못해. 아버지가 가보라는 데를 갔다 오는데 나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아버지 따라다닐 때는 뭐 아버지는 그저 다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면 이분이 원하는 대로만 해줘버리면 뭐 때문에 우리가 명당자리 찾아다니고 뭐 이거 이사 잘못 갈까봐 걱정하고 그럴 필요 있었어요? 없는 거야. 그거는 누구 담당이에요? 하늘 담당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맞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게 명당 보는 거야. 명당 가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여행 가이드나 아버지를 따라간 자는 여행이 식은 죽 먹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을 제대로 믿어버리면 이 하늘에서 말하는 이 진리, 이게 이제 하나님인데 이 진리를 믿어버리면 그냥 세상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알겠죠? 네. 포도원의 비유가 있어. 포도원의 비유 있죠? 목사님? 네? 이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 잘 들어요. 포도원의 비유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포도원 농장에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일한 사람이나 저녁 때쯤 나타난 사람이나 돈을 똑같이 줬어 안 줬어? 똑같이 줬지. 요 질문을 우리 박 회장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박 회장님 왜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줬어? 주인 마음이지.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니. 맞는 말이지 그거는. 근데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줬는데 돈을 주는 순서가 늦게 온 사람부터 줬어. 근데 돈은 액수는 똑같아.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입이 나와가지고 포도원 주인한테 와서 따졌어. 왜 우리는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일한 사람부터 돈을 주고 돈도 전부 1달러를 똑같이 줍니까? 이렇게 따져서 주인한테.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더라도 인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게. 그럼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이러고 성경에 그래 놨을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 거야. 양보하는 정신. 아니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늦게 나와요. 늦게 나와버려. 그럴 수 있잖아. 그때 하나님이 똑같이 이걸 주는 이유를 잘 봐요. 이 먼저 온 자는 교회의 권사, 집사, 장로야. 그래 안 그래요? 네. 나중 온 자는 새신자야. 그러고 상관없어. 그런데 이 권사, 집사, 장로는 자기가 교회를 세우는데 고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뭘 더 달라는 거야 이거. 왜 저 병신하고 나를 같이 대우하냐 이거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걸 가지고 목사를 흔들고 모가지를 잡고 막 싸움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야 말하자면.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새신자 나를 99마리는 제쳐놓고 한 마리에 믿지 않는 자를 내가 찾아다니는 사람이지 내가 99마리의 양떼를 구하는 자냐 하나님의 그 말이요. 이미 너희가 장로고 집사고 너희는 누릴 걸 다 누린 자들이야. 직분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위해서 너희가 양보를 해야지. 어찌 너가 먼저냐 이거야. 응?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